과거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한 게 가운데 딱 보이죠? 2022년 9월 달에, 9월 말에 1,444원 찍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1,400원 터치했습니다. 그 전에 언제 했냐? 2008년도에 있었고, 1998년도에 있었어요. 1998년과 2008년은 너무 옛날 일이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거 빼고, 최근 2년 동안에 1,400원을 터치했을 때, 왜 그랬고, 어떤 일이 있었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022년 3월 달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달러인덱스, 10년물 국제 수익률, 원화 환율, 엔화 환율, 위안화 환율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유가만 130달러까지 폭등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가만 갖고 설명드려볼까요? 이때 폭등했다가 다시 9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말에도 90달러였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도 90달러였습니다. 유가가. 유가가 올라갔다 내렸다 막 그랬다고 하지만 90달러였어요. 이 1년 후인 요 시기에는 미 재무부가 대규모로 국채 발행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995%를 찍을 때였습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하마스의 서로의 공격이 생기면서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하마스 간의 전쟁. 근데 유가는 그냥 90달러였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는 아직 85달러에 그냥 있어요. 물론 이거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는 지금 유가 시장에서는 이걸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반영할까? 근데 아무튼 지금 해석해야 되니까 지금의 해석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요. 다음. 그러면 달러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우리 원화가 1,400까지 간 게 언제 왜 그랬냐? 2022년 9월에 빅스텝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때 달러인덱스가 114까지 가고 원화가 1,444까지 갔어요. 이때 엔화가 151.9까지 가면서 BOJ가 개입하면서 127달러까지 한 방에 폭락했습니다. 즉 엔화 강세가 된 거죠. 그랬지만 그걸로 끝나고 다시 151.90으로 갔어요. 1년 만에. 엔화 약세가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예요. CPI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위안화 별 문제 없었고 유가 별 문제 없었습니다. 1년 후인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4.99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달러인덱스가 107까지 치솟았어요. 이때 원화가 밑에 1200, 1300원 아래에 있다가 1364원까지 올랐고 엔화도 151.9까지 다시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이란 전쟁이 있으면서 달러인덱스가 106 갔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7 갔고 원화가 1,400원 가고 엔화가 154.3까지 가고 밑에 위안화와 유가는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치솟으면서 모두 다 제가 왜 이걸 만들었냐면요. 모두 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환율이 치솟고 우리 달러 원입 1,400원 위로 치솟고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1,400원 위로 튀어 오르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튀어 오른 거는 전부 다 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연동하면서 오른 거고요. 금리가 오르는 것은 전부 다 물가가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고요. 금리가 올리면서 달러가 올라갔고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우리 연화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고점을 찍고 4월 달에 막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전쟁 때문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전쟁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고 실업률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PMI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여전히 좋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GDP 성장률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CPI나 PC 물가 지표가 리바운딩하면서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지금 5.25에서 5.5%인데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야 금리 인하 못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10년물 국채수익률이나 2년물 국채수익률이 5%까지 탁 튀어 올랐잖아요. 시중금리 더 올랐겠죠. 모기지 금리는 지금 7%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가 튀어 오르니까 달러가 더 오르고 달러 오르는 거에서 원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결국 핵심은 물가에 있다. 핵심 물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거냐? 아니요. 왜 전쟁을 걱정하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저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해협에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급망 왜곡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급 사이드에 또 예전에 우리 팬데믹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물가가 급등해버리고 물가 급등하면은 뭐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전쟁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거에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튀어 오른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금리 인하 물 건너 갔죠. 그래서 걱정을 계속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런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유가를 잡는 어떤 세력이 존재해 있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있기가 참 힘들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어떻든 이걸 잡고 싶은 거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151.9엔 갔을 때 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127엔까지 확 떨어뜨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일본은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지금 워낙에 엔화가 약세여서 엔화 약세로 해서 톡톡히 수혜를 입었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임금도 올려주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물가가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금리 인상을 일본은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던지고 있어요. 시장에. 151.9엔에서도 개입을 했는데 지금 154.3입니다. 개입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여기에서 개입을 해서 지난번처럼 엔화가 달러엔이 130엔까지 떨어진다. 그럼 곧바로 달러스가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달러스가 떨어진다는 달러 약세가 되죠.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미국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 물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달러 약세가 돼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물가가 더 오르는 판을 만들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BOJ 보고 연준에서는 기다려봐. 상황 좀 보자. 이러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 역시도 모두 다 물가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들 일본은 인상을 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인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달러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물가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확전이 어떻게 되고 누구랑 싸우고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화딱지 나고 정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투자 하면서 시황을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고 이거 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물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변수들을 뭐 간과하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켜보면서 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워스트 나쁜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나쁜 거는 미국 지금 이걸 보면 물가가 더 오르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더 오르는 거는 만약에 뭐 중동 지역 확전이 돼가지고 유가가 막 오르고 그리고 어디 해협을 뭐 봉쇄하고 이러면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야 이거 금리 뭐 인하는 무슨 인하야. 그냥 시장에 겁주기 위해서 인상을 한번 해버려. 이게 워스트입니다. 이러면 충격을 받을 거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워스트고요.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전까지는 안 갈 거라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바라고 언론에서 워딩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워딩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거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그걸 두려워하면서 해지하거나 또는 뭐 준비를 좀 할 필요도 있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선택의 문제이니까. 즉 항상 여기서 현금 만들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그냥 선택의 문제인데라고 그냥 퉁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베스트는 그럼 뭐겠냐? 베스트는 자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 러우 전쟁처럼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던 어떻든 간에 물가를 건들지 않는 지역에서 물가를 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아니면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끝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이게 모든 전쟁들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자기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들이요.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정치적 이유 아니면 왜 저러고 있겠습니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물가를 건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물가를 건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점차로 지금은 물가가 좀 전부 다 리바운딩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경기가 점차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만 좀 좋다 그러는데 미국마저도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소위 경기가 다시 다운되기 시작을 하면서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가 쪽을 분석하는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뵀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3.5%였잖아요. CPI가요. 8월 지나면서 9월에 한 2.9%, 10월, 11월 요때 2.9, 2.8 요거 보는 것 같아요. 3% 아래는 3분기 돼야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지 미국은 금리 인상하겠다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뭐 물가가 떨어지면서 CPI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주식시장은 자꾸 연말 즈음으로 자꾸 가면서 금리 인하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가져가면서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 또 한번 랠리를 할 가능성은 있겠죠. 즉 그동안에 쫙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야 이거 물가나 지금 이런 거 경기 상황 보니까 금리 하긴 할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히스토리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바램은 가장 좋은 베스트는요. 보험적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올해 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요. 안 할 것 같죠. 단행을 하는 거예요. 6월쯤에 한 25bp라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25bp만이라도 하더라도 시중금리 좀 내려가고 달러에서 내려가고 엔화도 안정화되고 우리 원화가 안정화되고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답이 다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시장이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 전쟁은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모든 것의 핵심은 물가에 있고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연동되고 금리에 연동하면서 환율이 움직이고 그 환율이 안정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밀어칠 수 있는 우리 올 초부터 여태까지 올라온 게 지수가 저 밑에부터 올라온 게 외국인들의 17조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왕창 우리 시장에서 지금 팔고 나갑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왕창 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어딨습니까? 이거예요.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가운데 여기가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살 때 5천억, 4천억, 6,300억, 1조, 2천억, 3,600억 이렇게 이게 하루에 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많이 판 게 1,400억 팔았고요.
지난주 그 4월 19일 날 금요일 날 이게 얼마예요? 1,400원이니까 54억 팔았습니다. 54억 금액으로요. 오히려 기관이 파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요. 이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에서 대량으로 지금 파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투자에서 3천억 팔았네. 얘를요.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게 그건 아니거든요. 즉 지금의 환율에서 외국인들은 분명히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조금만 이 분위기만 좋아지면 우리 시장이 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꼬꾸라지고 예전처럼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가정이고 스토리를 가정의 시나리오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는 스스로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 다시 들어 올리겠죠. 삼성전자 들어 올리면은 지수는 삼성전자 올라간 만큼 또 다시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장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지금도 양호했어요. 물론 반도체 섹터에서 그들이 빠지는 거지. 소위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HBM 쪽을 얘기하고 막 이쪽에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전체 지수의 상황에서 이런 흐름에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전체 영향을 받으면서 요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해외 지수가 조금 보탬이 되면 보탬이 좀 되겠네요. 그럼 해외 지수 좀 가볼게요. S&P 500 지수로요. S&P 500 지수에 이게 주봉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6일 연속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 주봉은 지금 3주 연속 빠졌거든요. 3주 연속 빠져 있습니다. 얘가 빠질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과거에 2022년도에 러우 전쟁 있을 때 요만큼 빠졌다가 바로 올랐고요. 진짜 많이 빠진 거는 금리 인상 하던 이게 금리 인상할 때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또 언제 빠졌냐? 이거 다 빼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갈 때, 요번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갔잖아요. 4.79까지요.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13%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요게 지금 요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요때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면 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생겨서 다시 되돌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더 빠질 거라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음봉 3개 내고 반동 좀 주다가 3개 내고 반동 좀 주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은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십장이든 어떻든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거기에 언덕하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팔려면 오히려 그때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크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막 너무 힘들고 그동안에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올 초에 봤더니 반도체나 굉장히 좋았던 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나는 맨날 이렇게 죽 쓰고 있는데 저쪽에는 맨날 좋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쪽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는 잘 안 오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빨리 수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내 종목은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맨날 이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술력 있는 수출주, 화장품이나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관련주, 기계 얘네 빼고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어서 맨날 이러고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빠질 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얘는 이렇게 가지만 얘는 여기까지 못 가고 또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이게 주식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게 안 빠지고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빠져줬어. 그러면 이건 더 땡큐고 요걸 해야지만 그 다음에 반등을 줄 때 내가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오히려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